원래 목표가 해 떨어지기 전이었어요. 해 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지금 얼마 안 남았네, 해가. 빨리 나가야 돼요. 자, 9장인데요. 9장에서는, 2번에 아까 나왔던 거다, 그죠? 2번은.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나 똑같이, 언제의 수익 금액을 가지고, 언제 공급가액, 언제 공급가액, 2021년 올해 공급가액, 1년 동의 공급가액을 가지고, 내년도 7월 1일 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올해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3억이 아니라 2억 이상만 되는, 어차피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고, 개인사업자 직전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만 되면 되는데, 그 2억 원 이상의 수익 금액을 올해 계산해가지고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고요. 2번은. 그리고 1번에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 있잖아요. 그 납부 유예제도의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됐어요. 납부 유예 대상자가 더 확대가 돼서 그 교재 보시면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되면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가 있는데 1년간 유예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소기업이 요건이 전체 매출액 중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좀 더 낮췄어요.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만 되더라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견기업도 전체 매출액 중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아니라 30% 이상만 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되겠다. 그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 적용 대상자가 좀 더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고요. 그 대상자들만 조금 더 바뀌었어요. 자, 제가 간이과세에 대한 얘기인데 아무튼 자, 간이과세자는요. 이제 직전 연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공급대가죠.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8천만 원 미만으로 4,8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8천만 원이나 되는데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니까 간이과세자가 굉장히 많아졌겠다. 그죠?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직전 1년이죠. 달력에 한 직전 1년 동안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원래 4,800만 원 미만이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 늘어났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해가지고 쭉 있었는데 그 간이과세 적용 배제가 좀 더 많아졌어요. 좀 더 많아졌다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기 적혀 있는 것들이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지 않는 것들, 일반적으로 사업자끼리 거래하는 그런 업종들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끼리 거래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도매업은 소매업하고 거래하겠죠. 제조업은 유통업자랑 거래하겠죠. 광물 캐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광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하고 거래하겠죠. 일반적으로 사업자들하고 거래하는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전문 직종들. 그 다음에 좀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 그 다음에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자나 과세 유흥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에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물론 제조업은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제조업들 많죠. 과자 제조업, 제과점 이런데 제과점, 그다음에 양복점, 양화점 이런 제조업은 제조업이지만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주로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하고 있는 제조업들은 또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제조업은
전체가 적용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직,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은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모가 작은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고요. 규모가 좀 큰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세 이용 장소도 일정한 과세 이용 장소. 이렇게 적용 배제. 여기 좀 더 추가가 된 거죠, 이제. 이 간이과세가 훨씬 많아지면서 적용 배제하는 사람들도 좀 더 많아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지금 거기 쭉 보니까 몇 개 더 있죠? 보시면 돼요. 그냥 좀 더 늘어났구나. 그럼 보시면 되고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이 됐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먼저 주어지는 거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고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직전 1년 동안의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요. 해당 연도에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년이죠. 작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자는 납부의무를 면제시켜줬거든요. 근데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4,800만 원 미만인 자. 미만이면은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납부 의무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납부 의무 면제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할지라도요, 많이 나왔던 거 있죠. 과세형 변경으로 인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재고 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재고 납부세액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해당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재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걔는 내야 되고요. 그 뺀 나머지는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납부 의무 면제자에 대한 기준 금액도 낮춰졌어요. 낮춰지고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면제자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이렇게 더 높아져가지고 면제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간이과세자도 엄청 많아졌어요. 4,800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이 된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래 간이과세자는 능력이 없는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봐가지고 세금에서 발급 의무를 면제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 있는 개인 사업자들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렇게 버는 개인 사업자들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걸로 이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발급 관련해가지고 원래 작년까지는 간이과세는 세금에서 발급 안 했거든요. 발급 안 했어요. 근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서 바뀐 거는 7월 1일부터 바뀌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세금에서 발급을 합니다. (2021년도) 7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것들은 간이과세자더라도 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돼요. 발급을 해야 돼요. 다만 자,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경우 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아무리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요. 신규 사업자거나 지금 우리 누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거나 문 열자마자 간이과세자로 내가 적용 신청을 한 거죠. 신규 사업자거나, 그죠? 또는 간이과세자인데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원 미만이거나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면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름을 따로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네 간이과세자 중에서 원래 작년에도 간이과세였던 사람 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간이과세자였던 사람들 있죠. 얘네들은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영수증만 발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간이과세자였던 사람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뭐를 발급해라? 너네들 영수증을 발급해라. 너네들은 능력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제가 그냥 이름 붙였어요. 특례 간이과세자. 이렇게. 간이과세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얘네들은 진짜 이렇게 진짜 간이과세자 이러려다가 약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특례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작년에도 간이과세였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진짜 찐 간이과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붙는 거 찐 간이과세자 뭐 이런 거죠. 걔네들은 세금에서 발급 못해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주로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 가장 대표적인 소매업, 편의점 이런 데죠. 소매업, 그 다음에 음식점, 숙박업, 숙박업, 미용실, 뭐 이런 데죠. 이렇게. 주로 최종 소비자 거래하는 업종들 이렇게. 근데 여기 아시죠? 여기 일반 과세자들도 미용, 육탕, 유사 서비스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이렇게. 그다음에 교육 용역 중에서 과세되는 거, 의료 용역 중에서 과세되는 거, 여객 운송 용역.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쭉 얘기했었었는데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인데 얘네들은 금지 업종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발급 금지 업종 아니잖아요. 최종 소비자는 거래하지만 소매업이라든지 음식이나 숙박업이라든지 얘네들은 그래서 발급 금지 업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지만 일반 과세자랑 똑같이 상대방이 뭐에 발급을 요구하면 그렇죠. 얘네들은 상대방이 세금에서 발급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뭐를 제시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에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에서 발급을 해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영수증 발급하지만 얘네들은 상대방이 세금에서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이것이 세금에서 발급을 해줘야만 되고 이건 어차피 발급 금지 업종이니까 얘네들은 요구한다 할지라도 안 해주는 거고 얘네들도 절대로 안 해주는 거고 얘네들도 발급 요구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얘도 발급 요구해도 안 해주고 얘도 발급 요구해도 안 해주고 얘네들만 발급을 요구하면 해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작년까지는 쉬웠는데 이건 사실 얘네만 딱 가진 과세자였기 때문에 세금세를 절대로 발급할 수 없다. 딱 그냥 끝났었는데 이제는 간이과세 범위를 넓혀버리는 바람에 능력이 되는 간이과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를 발급한다? 그냥 언제부터?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도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걸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찐 간이과세자 얘네들 그리고 주로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들은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주로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 중에서 발급 금지 업종이 아닌 얘네들은 발급을 요구하면 다시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얘기 좀 보셔야 되고요. 3번과 그 밑에 쭉 넘어가서 갑자기 8번이 돼버렸네. 3번하고 그 밑에 8번하고 그 두 개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같이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제 뭐를 아예 발급 못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면 세금서 발급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간이과세자인데 내가 여기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발급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세금서 발급 못해요, 얘네들은. 여기에 해당되면 세금서 발급 못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통지를 해주기로 됐어요. 그게 지금 거기 있는 9번이에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영수증 발급 사업자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여기. 간이과세 중에서도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자들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주게 돼 있대요.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를 정정해서 발급한다.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란이 하나 더 생겨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에 란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지금 간이과세자잖아요. 지금 간이과세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에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다 아니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란이 하나 더 생겨요. 지금 이 란이. 그래서 20일 전까지 통지해주고 요거 정정해가지고 원래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였는데 너 이제 발급 못하는 영수증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요걸로 정정해가지고 개시일 당일까지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 란이 하나 생깁니다. 요 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내가 알아야지 내가 세금에서 발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정정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뭐 당연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익에 대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이제 허용한다고 거기 지금 되어 있는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래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했어요. 공급받는 자. 보면 근데 공급 대가가 얼마? 이렇게 실물로 생기고,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기만 하면 되죠.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얘가 매입자죠. 매입자가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런 상태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공급을 했는데 얘가 하면서 얘가 뭐를 발급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급을 안 한 거죠. 그러면은 누가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고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했어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확인 신청. 나 이런 걸 했습니다. 확인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과세관청에서 확인해보고 진짜네, 너 발행할 수 있어라고 통지를 하면 그 통지서를 보고 얘가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세금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당연히 누구였었죠?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 안 됐었고 일반 과세자 중에서 세금서 발급 금지 업종이 아닌 일반 과세자였어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누구도 들어오겠어요, 이제? 그렇죠. 아까 여기 누구도 들어와요. 얘네들이 아닌 간이과세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도 들어오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누구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쪽은 어차피 사업자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얘가 신청하는 거죠?
얘가 면세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다 돼요. 얘는 다 돼. 사업자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일반과세자만 됐었는데 이제 간이과세자도 세금에서 발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간이과세자까지 포함해요. 물론 얘가 아닌 세금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도 여기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는 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에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자, 웬만한 그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웬만한 것들은 다 언제부터 바뀐다고요? 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원표를 발행한 거야. 이게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원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뭐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기 때문에 걔한테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원표는 매입세 공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원표는 매입세 공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 출력하면 되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기재돼 있어야 된다. 수령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그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원표 등으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간이과세자한테서 받은 거 안 됐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되는 거죠. 단 누구한테서 받은 건 안 돼요. 얘한테서 받거나 그렇죠. 이게 아니지만 금액이 크지만 발급 금지업종한테서 받은 건 안 되죠. 얘가 아닌 얘네들이 아닌 간이과세자한테서 받은 거는 신용카드 매출원표 받은 걸로도 매입세 공제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 이 구분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다 연결되는 거죠. 얘하고 얘가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원표를 받으면 그렇죠. 나머지 요건들 충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하고 세액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기재 돼 있고 수령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 매입세 공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당연히 또 언제부터예요? 다 7월 1일부터.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는데 일반 과세자 가산세도 버리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간이과세자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잖아요. 발급할 수 있다 보니까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일반 과세자의 규정이 있잖아요. 걔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대로 준용해가지고요. 저것만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옆에 퍼센테이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사업자 등록 관련 가산세, 먼저 미등록 가산세랑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는 똑같아요. 작년이랑. 똑같이 작년 걸 모르나요? 아무튼 간이과세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 대가의 0.5%였어요.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의 0.5%.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관련 가산세. 이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과세랑 똑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거니까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구분기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공급가액을 아는 겁니다. 공급가액에 어떻게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중요한 거니까 여기 지우면 안 돼요. 전송을 다음날까지 했어야 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래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전송하게 되면 지연전송. 똑같아요. 일반 과세. 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 안 하면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실기재.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똑같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부실기재했거나 지연발급했거나 그죠?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가공의 세금계산서. 이거 일반 과세자는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랑 발급받은 경우 양쪽 다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3%였거든요. 양쪽 다. 근데 얘는 지금 발급한 쪽만, 우리 부가가치 간이과세자는 발급한 쪽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없어요. 발급한 경우만. 발급받은 경우는 안 되고요. 발급한 경우만 공급가액의 3%. 발급받은 경우는 없어요. 가산세가. 발급한 경우만. 그 다음에 타인 명의.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타인을 이것도 발급한 경우만 2%. 과다계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만 2%. 똑같은데 얘가 발급받은 경우 쪽은 없다는 거예요. 발급한 경우만 전부 다 공급가액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렇죠?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가 되어 있는 거. 또는 예전 신고 때 제출해야 될 거를 확정 신고 때 제출한 거. 이렇게. 그죠? 지원 제출은 공급가액의 0.3. 부실기재, 미제출 부실기재는 공급가액의 0.5. 이게 일반 과세자하고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치 가산세.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원화 요율 공급받고서 세금계산서 수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의 0.5%. 그죠?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예요. 가산세. 얘기한 김에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취세액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매입세액이 다 공제가 되는 게 아니죠. 거기다 업종별 부가가치 유류 곱한 만큼 수취세액 공제를 받았잖아요. 간이과세자는. 그죠? 근데 수치를 안 하면 이제 이만큼 공급대가 0.5% 그리고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치를 했는데 이건 수치를 했어요. 이거는 수치를 안 한 거고 간이과세자일 때 수치를 했어요. 수치를 했는데 그때 발급받고서 공제를 받지 않고 나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수치는 했어. 수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공제는 안 받았어. 수치를 했는데 공제를 안 받고요. 나중에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너 간이과세자 아닌데? 너 일반 과세자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추후에 결정 및 경정할 때 나는 간이과세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사실 일반 과세자였던 거지. 일반 과세자가 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는 이쪽 가서 보니까 세무조사 했더니 공급대가가 9천만 원이었던 거야. 당신 9천만 원, 당신 간이과세자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서 이제 결점 및 경정을 해가지고요. 일반 과세자로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하는데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뭐는 수취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세금계산서에 있었죠. 그럼 이거 매입세 공제 주세요. 그래서 그러네요. 일반 과세자로서 세금을 내면 간이과세자보다 세금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많아지거든요. 훨씬. 대신에 내가 그때
이거 수취했지만 뭐 공제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안 했던 거야. 세금계산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매입세 연계에서 수취세 공제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럼 받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안 받았던 거예요. 그냥 안 받았었는데 있긴 있었거든. 근데 뭘로 된 거죠 지금? 매출액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일반과세로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그럼 이거 매입세 공제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 일반과세가 되면은 이 매입한 게 수치 있으니까 뭐는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일반과세로서 부가과세를 다시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때 매입세 공제는 해주면서 엔드 가산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좋아 공제해주는 대신에 가산세를 부과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때 이 가산세는 공급 가액의 0.5%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지금 누구였었던 거죠? 처음에는 간이과세자였었어요. 간이과세자인 줄 잘못한 거지. 사실 간이과세자가 아닌데 간이과세자인 줄 알고 그때 세금계산 수취한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업종을 부가가치로 곱해가지고 세공제 받는 거 이거 뭐 얼마 안 되네 해가지고 안 받았던 거야 공제를. 갖고는 있는데 안 받았는데 조사가 나와가지고 결정비 경정하면서 또 일반 과세자인데 내 매출액이 컸던 거지 더. 내가 뭘 누락해가지고 난 몰랐었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로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수세 공제를 안 받으면 엄청 커지거든요 세금이. 그래서 있던 거를 제시하면서 나 이거 빨리 공제해달라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대신에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그때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원래 1%였다가 0.5%로 낮아졌어요. 아무튼 가산세에 대한 거 쭉 한번 본 건데요. 보는 겁니다. 요거는 모든 가산세는 전부 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고요. 지금 얘기한 요거는 1월 1일부터. 이거는 이거 뺀 나머지는 전부 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거고 얘만 1월 1일부터 바뀌는 거고. 좋은 것도 있어요. 간이과세에서 의제매입세 공제가 없어져요. 이제 간이과세는 의제매입세 공제 안 합니다. 간이과세는 의제매입세 공제 안 해요. 폐지. 왜냐면 아예 4,800만 원까지는 납부물을 면제시켜버렸기 때문에 납부를 아예 면제시켜버렸잖아요. 예전에 간이과세자는 아예 납부물가 면제가 돼버린 거죠. 이제 납부물 면제되고 4,800과 8,0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일반 과세자로서 세금 내는 거에 비해서 세금이 확 줄어들거든요. 어차피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내게 되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의제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제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는 삭제. 언제부터 근데 또 이것도 7월 1일부터. 날짜 좀 잘 보세요. 간이과세와 관련된 거는 오히려 7월 1일이 일반적이고 1월 1일 날부터 바뀌는 게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7월 1일부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있죠? 발행세액 공제. 발행가액의 1.3%, 간이과세자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2.6%, 한도는 연 1,000만 원 해가지고 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게 7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면서 음식 숙박업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1.3%. 2.6%가 없어져요. 7월 1일부터는. 아시겠죠? 무조건 또 단순히 됐어요. 이제 2.6%짜리가 없어집니다. 1.3%.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7월 1일부터니까 1기는 6월 말까지는 1.3, 2.6이 존재하는 거고 7월 1일부터는 1.3%만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 계산할 때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거랑 올해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면. 그렇죠?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계산 구조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간이과세는 납부세액이 어떻게 돼 있죠? 공부대가 곱하기 10% 곱하기
한 다음에 과세용이 일반에서 간이로 막 변경이 됐다면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걸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공제세. 원래 이게 네 가지였거든요. 이게 공제세액이 지금 이제 얘기할 매입, 세금 등의 수치세액 공제.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로 곱한 금액으로 해주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폐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그죠? 이게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폐 발행가액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건 설명드렸죠. 얘가 이제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은 음식점 숙박업의 경우에 여기 2.2% 요거 음식 숙박업은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다 1.3%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이것도 삭제가 되는데 언제부터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다 삭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도 삭제가 되는 게 전부 언제부터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계산 문제가 올해 참 나오기가 좀 그렇겠죠. 이 두 개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러겠죠. 이거는 왜냐면 삭제가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이때까지 매입한 거 있죠. 매입한 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세 농산물 매입한 거는 의제 매입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거 규정이랑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산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의제 매입 공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와. 이거 안 나와요. 얘는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니까. 이거 음식숙박업일 때 요거 2.66 이때 거는 발행한 거 2.6, 요때 발행한 거는 1.3 하면 되는 거니까 나눠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나오기 좀 그래요. 그리고 전자신고하게 되면 10,000원.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설명드리고 이거 설명드린 거죠. 얘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바뀌는 거죠. 이게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매입한 거는 매입세액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를 하는 거고요. 7월 달부터는요. 7월 1일부터 내년에는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올해만 7월 달에 바뀐 거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매입세액이 아니라 매입액 부가가세를 포함해요. 업종 안 따지고 무조건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전 걸로 한다면은 매입세액의 5%겠네.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5% 개념인데 5%가 업종별 부가가치로 해서 작년까지 가장 낮은 거였었거든요. 가장 낮은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매입액의 0.5%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얘는 그대로고 얘는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 1차에서 나오기 좀 그러겠다. 그죠? 1차에서 나오기 좀 그러겠다. 왜냐면 두 개 규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간이과세로 7월 1일 날 변경된 거야. 뭐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후에 것만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7월 1일 날 변경돼가지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걸로 차감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7월 1일 날 변경돼가지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산하는 건 1차에서 나오긴 좀 그렇거든. 근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 규정과
올해 규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라서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준비한다, 이 바뀐 것만 보는 거고요. 바뀐 거 1차 때는 바뀐 것만 보고 2차가 아닌 1차 때는 바뀐 것만 보고 만약에 다 나오면 버리고 7월 1일 이후에 만약 7월 1일 날 과세형이 변경돼 가지고 6개월치만 구한다고 그러면 바뀐 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바뀐 것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차에서 나오기 좀 부담스러워요. 2개년치 자료를, 이 규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넘어가 보시고. 말 문제가 나와요, 오히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간이과세자. 거기 17번하고 18번은요, 적용 시기가 지금 잘못됐어요. 얘가 다 적용 시기를 2021년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지우세요. 그 17번, 18번이 적용 시기가 다 뭐 왜 이렇게 들어갔지? 2021년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바꾸는 거예요. 17번, 18번 다. 2021년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 1일 이후는 예정신고하든 확정신고하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학교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거니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학교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얘기인데, 간이과세자는 과세기한 1년이죠. 간이과세자.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 확정신고 한 번만 하는 건데, 중간에 뭐가 날라오죠? 예정 부과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예정 부과 고지서. 그래서 예정 부과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내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원칙은 이때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언제 내는 걸로 해서 7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예정 부과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더라도 전년도 1년 동안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내가 그거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죠. 예정 부과 고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아예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죠? 고지가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는 거죠?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그죠?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로 바뀌었다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뀐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직전 연도에 일반과세자였다는 얘기죠? 일반과세자 때 냈던 거의 절반을 간이과세 때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고지가 안 돼요. 고지 두 개는 고지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예정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그죠? 이게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예정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경우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여기 직접 6개월 거를 직접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직전 납부세액이 100이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50원짜리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금액이 직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거지. 그러면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50을 내야 되는데 이거 20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신고 납부할게요.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떤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직전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달했을 때. 이번에 예정 부가고지 기간에 부가가치세액 내가 직접 계산해 봤더니 그게 직전 납부세액의 미달 시에 저 예정 신고 납부할게요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 강제가 아니라 선택. 그죠? 그리고 이것까지는 작년에 있었고요. 이번에 생긴 건 뭐냐? 간이과세자가 뭐를 발급했다면
그렇죠. 세금계에서 발급했다면. 그죠? 세금계에서 발급한 간이과세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이건 강제예요. 간이과세는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게 강제.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세금계에서 발급하는 간이과세는 예정신고를 하는 게 강제사항이라는 거죠. 됐나요, 지금? 네.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 있는데요. 이거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2021년도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재고 납부세액이나 재고 매입세액이라는 거 하는 거 개념 알고 계시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기가 2기인데 1기 때는 간이과세자였는데 2기 때 일반으로 변경이 된 거야. 반대로 이때는 일반 과세자였는데 이때 간이과세로 변경이 된 거야. 그러면은 간이과세자일 때에서 일반으로 변경될 때 이 변경되는 요 시점에 있었던 재고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매입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매입한 거죠? 1번은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거죠. 그럼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죠. 그때는 그냥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 지금 바뀐 규정에 의하면 이만큼만 받았던 거죠. 매입액의 0.5%. 10%가 아니라. 그죠? 그런데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매출세액으로 납부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매입세 공제 받은 적이 없네. 받은 적이 없이 납부만 해야 되는 거네. 매출세액으로. 반대로 2번은 일반 과세자일 때 매입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간이과세자일 때는 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또 곱해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는 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매입세 공제도 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또 곱하고 공제가 2번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어차피 간이과세자일 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할 거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을 과세형이 변경될 때 뱉어내라. 이때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매입했었던 거에 대한 그 매입세액을 변경되는 시점에 뱉어내라. 왜냐하면 이때 뭐를 곱할 거지? 간이과세가 된 다음에 나중에 팔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때 매입했을 때 공제받은 걸 뱉어내라.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고 간이일 때 매입했으면 공제가 안 된 거 0.5%밖에 안 된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일반 과세자가 돼버리면 매출세액으로 과세만 되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너 그러면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했을 때 공제 못 받았던 것들 그거 계산해가지고 과세형이 변경될 때 추가로 매입세 공제해줄게. 그렇죠? 재고 매입세, 재고 납부세 계산하는 구조가 있어요. 계산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올해는 안 바뀌는 거예요. 올해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중요한 게 지금 이때 매입했을 때 공제 못 받은 거를 추가로 공제해 줄게. 이때 공제받은 걸 뱉어내야 돼. 이해되시죠? 자, 문제는 이때가 매입했을 때 공제 못 받았던 걸 추가로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는 거고 매입세액으로. 이때 공제를 해줬던 거를 뱉어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매입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요?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분부터 바뀌는 거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과세형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7월 1일 이후에 이게 바뀌거든요. 예에서 이걸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걸로 바뀌고 그거에 대해서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과세형이 변경되는 첫 번째는 가장 빨라도 2022년도 1월 1일이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것부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2022년도 1월 1일이 돼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작년 규정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작년 규정은 모르면 안 돼. 아무튼 작년 규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올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올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공급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건데 공급받은 게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작년 규정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올해는. 내년부터 내년에 과세형이 변경됐을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봐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번 몰라도 되고요. 됐어요.